안녕하세요. 윤은혜입니다. 오늘은 수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9개월의 육아를 돌아보면 저와 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활은 수면이었어요. 아기랑 제가 모두 잠을 잘 안녕하세요. 윤은혜입니다. 아기와 제가 모두 잠을 잘 자야 다음날 서로 안 예민하고 행복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면 교육이 엄마와 아기 모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육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아기도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육아하는 것을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육아를 해왔습니다. 수면 교육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기는 등 센서가 정말 심해서 신생아 때는 눕히며 울기부터 했고, 안고 자야 잠이 들거나 잠이 깨지 않았고, 혼자 잠이 드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잠에 있어서 정말 까다롭고 예민하고 어려운 면모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100일부터 분리수면을 하였고, 한 번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계를 나누어서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모든 퀘스트를 공략 완료해서 6개월부터 4달째 밤잠과 낮잠 모두 자리를 잡았어요. 졸릴 때는 침대에 눕히고 인사하고 나오면 혼자 뒹굴뒹굴 하다가 잠이 들고, 일어나면 혼자 뒹굴뒹굴 놀고 있어요. 밤잠은 저녁 7시 반에서 8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 반에서 7시에 일어나고, 낮잠은 하루 한 번 내지 2번 자고 있어요. 수면이 잡히면 엄마도 훨씬 여유있고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가 있고, 아기가 자는 시간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 아기의 행복을 위해서 수면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시기별, 단계별로 최고 난도였던 저희 아기 수면 교육 성장기와 공략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단계와 시기는 저희 아기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아이와 부모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기 태어나기 전에 똑개육아 책을 필기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직접 부딪히고 나니까 책이랑 현실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기는 신생아 시절에 등 센서가 정말 강력해서 일단 누우려고 하지 자체를 않았고, 잠도 금방금방 깨서 낮에는 거의 안고 재우고 밤에는 2시간에 한 번씩 깼던 것 같아요. 이때 저는 정말 예민한 좀비였고 가끔 아기도 미워졌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넉넉히 사랑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기에 아기가 눕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통잠은 어떤 비법으로 잔다기보다는 아기가 충분히 밤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몸무게나 배꾸레가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길게 잘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수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통잠보다는 아기가 스스로 누워서 잠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등 센서 있는 아기가 눕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게 약간의 경사가 있는 매트리스인 머미쿨쿨 베드 세트를 사용을 했어요. 오랜 기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아기가 눕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기는 몸무게가 성장을 함에 따라 밤잠을 자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저희는 100일 때쯤부터 아기 방을 분리해서 분리수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리수면 이후에는 저녁 7시 반에 잠들어서 새벽에 한 번씩 깨던 아기가 아침까지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아기도 예민한 성향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자는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의 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분리수면하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희는 분리수면 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공부를 했는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단이 있지만 엄마 아빠가 편안해야 아기도 행복하다는 저희 원칙 하에 분리수면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분리수면을 하시려면 보통 6개월 전후인 분리불안이 나타나기 전에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음번 시기인 몇 년 뒤에 다시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해요. 저는 아기가 누워서 자는 밤잠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목욕을 하고 마지막 수유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이 누워서 같은 책을 읽었어요. 이 루틴은 4개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아기가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좋아하게 되었고 이 시간 이후에는 누워서 잠자는 거라는 걸 알고 토닥토닥 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 시기에는 낮잠은 누워서 잠들질 못했는데 밤잠은 울지도 않고 누워서 잠에 잘 들었어요.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2단계인 밤잠 누워서 자기가 익숙해지고 루틴을 충분히 지속하면 아기가 밤에는 혼자 잠드는 거라는 걸 완전히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루씩 다음 단계를 시도해 보았어요. 루틴 완료 후에 굿나잇 인사를 하고 방문을 닫고 나오면 어느 날은 혼자 뒹굴거리다가 잠이 잘 들었고 어느 날은 우는 날도 있었어요. 저희는 울리면서까지 수면 교육을 하지는 않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는 날은 다시 들어가 토닥여 재웠어요. 그렇게 혼자 잠드는 날이 하루씩 늘어나다가 혼자 뒹굴거리다가 자는 것이 당연한 시점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기가 그 상황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본인이 납득하고 습관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단계 중에 낮잠을 누워서 재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밤잠은 아기도 많이 졸려해서 누워서 스스로 잠드는 것이 비교적 쉬웠는데 낮잠은 거의 잠들었을 때 눕혀도 바로 깨가지고 울기부터 하더라고요. 낮에 하도 누워서 잠을 못 자서 소아과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잠이 덜 와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한동안 낮에는 안고 재웠어요. 저희 부부의 성향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이고 아기의 표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반응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남편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편이고 아기의 표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저희가 낮잠을 누워서 자는 것을 처음 성공한 게 남편이 낮잠을 재워봤을 때인데 아기도 사람이라 상호작용을 하는 건지 저는 아기 낮잠 재울 때 또 울면 어쩌지? 조마조마하고 긴장한 상태로 눕히곤 했는데 아기가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기가 울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시도하면 되는 별것 아닌 걸로 여기다 보니까 아기도 별일 아닌 걸로 편안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번 성공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아기도 저도 자신감이 생겨서 점점 누워서 낮잠 자는 날이 늘어났어요. 포인트는 낮에 누워서 자본 경험이 없는 아기에게 이것도 당연하고 별일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오면 퀘스트를 거의 다 공략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낮잠 또 누워서 자는 것에 익숙해진 아기는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습관이 되면 아기가 졸릴 때쯤 눕히고 인사하고 방에서 나와도 혼자 뒹굴거리다가 잠이 잘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상 같은 공간, 같은 환경에서 잠들어야 하고 잠드는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아기가 좋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기는 어느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을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혼자 웅얼거리면서 뒹굴거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6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수면교육 과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눈물과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그때 저에게 수면교육을 성공 못한 실패자가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 중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된다고 말해주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아기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덕분에 행복하고 여유 있게 아기를 대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행복한 육아 생활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